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문학단원을 학습을 했는데 이어서 2단원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5단원 바른 언어 생활이라는 문법 단원을 같이 공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학단원에서 우리가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의 어떤 특징과 그 특징들이 각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5단원 문법 단원의 단원명이 바른 언어 생활이라는 단원명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문법 규칙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어문 규범들, 어문 규범과 더불어서 외래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이런 어떤 각종 규범들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이런 바른 언어 생활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단원에서는 첫 번째 의문 변동과 한글 맞춤법, 그리고 우리말의 문장 표현, 그리고 의사소통과 언어 예절로 나누어진 소단원을 각각 공부하면서 의문이란 무엇이고, 의문 변동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한글 맞춤법 규정의 조항들은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그것이 실제 언어 생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공부할 거고요. 소단원 두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말의 문장 표현이라고 해서 의문과 형태에 관한 어떤 문법적 규정과 규칙들을 배운 이후에 우리말의 문장 구조, 그리고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어떤 문법 규칙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단원에서는 의사소통과 언어 예절 단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활용론이라고 해서 실제 여러 문법 규범들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반영돼 있고, 그것이 실제 우리가 사용한 어떤 언어의 활용 양상이 우리의 문법 규범에 맞게 구사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수정해서 언어 생활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소단원 의문 변동과 한글 맞춤법이라는 단원을 보도록 할게요. 의문 변동 그리고 한글 맞춤법에서 한글 맞춤법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이제 구사할 때 한글이라는 어떤 문자 체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록 체계로 삼아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표기를 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기록을 하느냐, 표기를 하느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의문 변동이라는 어떤 소단원 명칭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지만 잊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문이란 무엇이고 변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단원을 나가기에 앞서서 지금 생활 속 생각 열기에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언어 구사 장면이에요. 그래서 언어 구사 장면, 교실 장면인데 이 교실 장면이라기보다는 선생님께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지금 생각 열기 어떤 지문이 제시가 돼 있어요. 오늘 담임 선생님께서 매우 편찮아 보이셨어. 어디가 아프셨나 봐요. 하굣길이 걱정되어서 선생님 빨리 나으세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 빨리 나으세요 라고 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나으세요 라는 부분에 서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잘못된 의문의 사용이 이렇게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으세요라는 것은 지금 기본 동사 나타를 활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타라는 것은 아이를 낳다, 아기를 낳다라고 할 때 그때 활용되는 기본 동사죠. 실제 선생님이 편찮으셔서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신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기본 동사를 활용하면 안 되고 어떤 기본 동사를 활용했어야 할까요? 낫다라고 해서
시옷 받침. 자, 의문이 어떤 표기, 종성 의문의 표기가 히읗이 아니라 자, 시옷 받침을 활용하는 활용 양상을 보여야 제대로 된 어떤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담임 선생님께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자, 의문의 활용이 잘못되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살펴봐야 할 부분은 자, 첫 번째 의문의 종성 받침 히읗을 자, 무엇으로? 시옷으로 바꿔줬을 때, 즉 교체를 해 주었을 때 올바른 어떤 문자 메시지 소통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의문의 교체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자, 그랬더니 준기야, 이 학생 이름이 준기인가 봐요. 자, 준기야, 선생님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 자, 결혼을 안 한 미혼 선생님께 빨리 아기를 낳으세요. 자, 아기는 생략이 되어 있겠죠. 자, 낳으세요로 하고 있으니까 미혼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발화도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은 너의 어떤 표현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언급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나타 의미에 대한 답변으로 맞춤법이 틀렸음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한 선생님의 답변이다 라고 여러분이 자,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대체 선생님께서 왜 이런 문자를 보내셨지? 그때 같이 걸어가던 짝이 내가 보낸 문자를 보고 말했어. 야, 너 맞춤법 틀렸어. 으악, 창피하다. 선생님 얼굴을 어떻게 뵙지? 라는 어떤 발화가 오고 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례들의 어떤 부분이 실제 언어 생활에서 의문을 잘못 사용했을 때, 여기서 의문이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을 의미하죠. 자, 의문이 활용이 잘못되었을 때, 즉 맞춤법의 활용이 잘못되었을 때, 적용이 잘못되었을 때 서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또는 언어 예절에서 어긋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의문의 활용을 정확히 또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활용한다면 이러한 어떤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첫 번째 활동을 보면 의문의 변동 탐구하기라는 어떤 활동이 나와요. 자, 의문의 변동 탐구하기에서 일단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겠죠. 의문의 개념은 이미 중학교에서 배우고 올라왔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잊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문이라고 했을 때 의문이라고 했을 때 의문은 무엇과 무엇으로 기본적으로 나누어진다고 배웠냐면 말 그대로 의문이니까 쪼개서 음과 운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음과 운에 무엇이 또 지금 생략이 되어 있냐면 음소, 운소라고 해서 이 소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소는 무엇이고 운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음소를 분절 의문이라고도 해요. 쪼개어지는 의문이다 라고 해서 분절 의문이다 라고 명명을 하고요. 운소라는 것은 쪼개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것을 다른 용어로 비분절 의문이다 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음소와 운소로 변별되고 자, 음소를 우리가 쪼개어질 수 있는 쪼갤 수 있는 의문이다라고 해서 분절 의문, 운소는 쪼갤 수 없는 의문이다라고 해서 비분절 의문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의문의 정의는 무엇이냐? 의문의 정의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거든요. 자, 그러면 의문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뜻을 변별하는 최소의 문법 단위라고 배웠어요. 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자, 말의 뜻을 변별해 주는 최소의 문법 단위라고 배웠어요. 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자, 말의 뜻을 변별해주는 최소의 문법 단위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거든요. 자, 말의 뜻을 변별해주는 최소의 문법 단위이다. 자, 그럼 말의 뜻을 변별해주는 최소의 문법 단위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선생님이 해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말과 발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말과 발을 봤을 때, 자, 이 말과 발에서 어떤 자음의 변동, 어떤 자음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말에서는 미음이라는 자음이, 초성 미음이라는 자음이 초성에, 자, 발에서는 비읍이라는 자음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말과 발이 이렇게 자음의 교체에 따라서 서로 뜻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미음과 비읍이 하나의 의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음과 비음의 교체에 따라서 말의 뜻이 달라졌죠. 자, 말의 뜻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이 바로 말의 뜻을 변별해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과 발에서 하나의 의문, 즉 초성의 의문이 달라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미음과 비읍이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미음과 비읍은 하나의 의문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그런 자음의 교체 말고 모음의 교체는 없느냐. 자, 이런 예를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어떤 예도 있냐면 모음의 교체를 보면 어떤 모음의 교체가 있을까요? 이걸 볼까요? 자, 이 모음의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발 있고 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발과 벌이 어떤 단어에서는 어떤 의문의 교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아 몸과 어 모음이 있죠. 아 몸과 어 모음이 서로 지금 다른 의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여기서는 아 몸과 어 몸을 역시 하나의 의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과 비읍, 아 몸과 어 모음이 교체됨에 따라서 말의 뜻이 달라지죠. 자, 말의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아 몸과 어 몸도 하나의 의문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쪼개어질 수 있는 의문을 음소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분절 의문이라고 했었는데, 자, 이 음소, 즉 분절 의문을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무엇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본 자음과 모음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쪼개어지지 않는 의문, 즉 운소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냐면 말의 길이 또는 말의 억양 또는 말의 높낮이 등을 들 수 있어요. 자, 이런 말의 길이라든가 말의 억양이라든가 또는 말의 높낮이, 자,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도 말의 뜻을 변별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의 뜻을 변별해 준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역시 말의 길이라든가 말의 억양, 말의 높낮이에 따라서 자, 이런 말의 뜻을 변별해 주는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말의 억양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자, 높아질 때와 낮아질 때의 어떤 경우를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너 공부해를 올려서 말할 경우, 자, 너 공부해를 내려서 말할 경우죠. 자, 올려서 말할 경우와 내려서 말할 경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런 어떤 요소들이 말의 의미를 변별해 준다는 경우죠. 너 공부해? 라고 올려서 말할 때에는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 물어보는 어떤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요. 너 공부해 라고 자, 그 억양을 조금 내려서 말할 경우에는 명령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올려서 말할 경우에는 물음 의미 또는 의문이었던 의미를 담고 있고, 자, 내려서 말할 경우에는 자, 명령이 어떤 의미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요소들이, 즉 말의 억양이라는 요소가 자, 말의 뜻을 변별해주는 어떤 최소의 문법 단위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말의 억양이라든가 높낮이가 자, 그런 의문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의 길이도 또 변별의 요소가 되는데요. 자, 이 말의 길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말을 짧게 발음하느냐 아니면 말을 길게 발음해 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변별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말을 짧게 발음할 때 또는 말을 길게 발음할 때, 자, 말을 짧게 발음할 때에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동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물. 자, 하지만 말을 길게 발음할 때에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의 매개, 의사소통의 매개인 자,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자,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화면 정지하고 이 부분을 의문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몰랐던 학생은 잠깐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시간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화면을 정지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오는데 혹시라도 놓쳤던 학생 또는 잊은 학생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의문의 변동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네 가지 어떤 요소가 있는데, 자, 의문의 변동이라는 어떤 개념을 공부하기 전에 자, 이 네 가지 어떤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우리 대학 수학력 시험에서도 보기 예시 지문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자, 여기에서 의문의 변동에서 의문의 변동의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자, 의문이 바뀌는 교체가 있습니다. 자, 의문이 바뀌는 교체가 있고요. 자, 또 의문이 탈락하는 탈락이라는 변동이 있어요. 자, 또 의문 두 개의 의문이 만나서 하나의 의문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교체, 탈락, 축약. 교체, 축약, 탈락. 그 다음에 동화 현상이 있어요. 자, 동화 현상.
자, 그래서 교체냐, 탈락이냐, 축약이냐, 동화현상이냐. 자, 이런 부분들을 의문의 변동의 어떤 종류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각주에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의문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의문의 변동에는 의문들이 서로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는 현상, 동화현상. 자,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 탈락. 자, 어느 하나가 생기는 현상, 첨가현상. 자, 두 의문이 합쳐져서 다른 의문으로 줄어든 현상, 축약 현상을 들 수 있다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자, 선생님이 설명할 때에는 첨가는 설명하지 않고 교체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교체가 조금 더 광범위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국어에서 의문은 조건에 따라서 다른 의문으로 바뀌거나 없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꽃을 홀로 발음할 때는 꽃처럼 치읓이 디귿으로 발음된다. 자, 교체 현상이죠. 자, 교체 현상의 하나로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실제 꽃을 발음할 때 발음에서는 꽃으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자, 표기할 때 치읓, 종성, 받침이 발음할 때는 디귿으로 발음된다는 경우죠. 자, 그래서 발음할 때에는 7가지 대표음으로 발음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배웠었는데 자,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시 한번 선생님이 자, 설명해 줄게요. 발음하는 과정에서 음절말 의문이 7가지 대표음 7개의 대표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 발음되는 현상이에요. 자, 이거는 표기 원리가 아니라 발음이 이 7가지 대표음으로 발음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중학교 때 배웠지만 혹시나 잊었을까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발음하는 과정에서 음절말 의문이 7개의 대표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즉 교체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 볼 수 있겠어요. 자, 의문의 교체의 대표적인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치읓을 디귿으로 바꿔 발음하지만 꽃만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1차적으로 일어나요. 자, 1차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자, 어디 변동에서? 1차 변동에서. 자, 1차 변동을 보면 꽃만에서 이 디귿 받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2차 변동을 보면 2차 변동에서 비음화가 또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차 변동으로 비음화라는 음운 변동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비음화라는 것은 비음이 아닌 자음이 자, 접변하는 비음이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변동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어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자, 일단 1차 변동에서 자, 디귿이 있죠. 후행하는 음운이 미음으로 시작하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음절이 음절말 음운이 지금 디귿으로 끝나고 있고 후행하는 음절의 첫 음운이 미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자, 디귿 자음과 미음 자음이 접변해서 자,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자, 여기에서 이 디귿이 치조음 또는 혀끝 소리라고도 하고요. 자, 이 미음은 비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좋은 방법에 따른 어떤 분류고, 자, 치조음 같은 경우는 혀끝 소리라고도 합니다.
그 좋은 위치가 이렇고요. 자, 좋은 위치에 따른 분류고, 좋은 방법은 디귿은 파열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파열음. 자, 그리고 이 비음은 좋은 방법은 비음이지만 좋은 위치상으로는 입술 소리, 양손음입니다. 자, 입술 소리라고도 해요. 자, 이것은 역시 좋은 위치상 분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치조음과 비음이 이렇게 접변했을 때, 인접했을 때 이 치조음인 디귿이 후행하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변동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어떻게 바뀌느냐? 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니은과 미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결국은 바뀌는 거는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면 바뀐 자음은 이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2차 변동인 비음화가 발생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의 두 번에 걸친 음운의 변동의 영향으로 지금 이러한 자, 결과론적으로 꽃만으로 발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자, 실제 음운의 변동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교체 현상의 음운 변동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비음화라는 것은 선생님 방금 설명했듯이 비음화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도 중학교 때 배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비음화는 자음과 자음이 접변하는 과정에서 자음과 자음이 접변이라는 것은 마주 본다는 거예요. 접변하는 과정에서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변동되는 현상이에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념 정의를 내려도 되고, 자, 자음과 자음이 접변하는 과정에서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각각 변동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동될 때 약간의 규칙성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자, 이 기역이 이응으로 일단 변동이 되고, 자, 이 디귿이 무엇으로? 니은으로 변동이 되고요. 그 다음 이 비읍이 자, 다시 미음으로 변동이 되는데, 자, 이렇게 변동되는 것은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자음으로 변동이 돼요. 자, 이 변동의 원리는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변동 또는 교체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조음 위치였던 비음으로 변동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변동된다. 그러면 어떤 조음 위치로 변동이 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기역과 이응 같은 경우는 조음 위치가 조음 방법상으로는 지금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지금 변동이 됐는데 조음 위치상으로는 연구계의 어떤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연구계. 자, 이 기역과 디귿이 기역에서 이응으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조음 위치가 연한 입천장의 어떤 위치예요. 연구계의 위치고요. 이응도 마찬가지로 연구계의 위치예요. 자, 그러니까 조음 위치가
같은 어떤 음운으로 변동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조음 위치상, 조음 방법상으로는 파열음인데 조음 위치상으로는 경국에, 즉 단단한 입천장이 어떤 위치예요? 경국의 위치입니다. 디귿도 경국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경국에라고 보기보다는 디귿 같은 경우는 혀끝 소리로 봐야겠네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부분을 조음 위치상 혀끝 소리, 마찬가지로 이 니은도 같은 조음 위치인 혀끝 소리라고 봐야겠어요. 혀끝의 위치에서 발음된다. 자, 비읍 같은 경우는 조음 방법상 파열음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조음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순음이에요, 순음. 즉 이것은 입술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읍이 미음으로 변동되는데, 자, 이때의 미음은 역시 조음 위치가 역시 순음이에요. 즉 입술 소리입니다. 자, 이런 어떤 조음 위치가 서로 동일한 어떤 자음으로 변동된다 라고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연구계를 선생님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자와 순한글의 어떤 조음 위치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연구계는 다시 말하면 여린 입천장 소리. 자, 마찬가지로 이쪽의 연구계도 여린 입천장 소리. 자, 이런 어떤 지금 부분을 보면 같은 조음 위치로 이동이 된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지금 비음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왜 그러면 같은 조음 위치로 변동되냐, 교체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은 조음 위치로 변동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조음 위치로 변동되면 혀의 이동이나 아니면 발음하는 과정에서의 입 모양이 변화되어서 변동되는 과정이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혀의 이동이나 입술 모양의 변화 없이 편하게 발음하려는 조음 경제성, 발음의 경제성이 원리라고 봐야겠네요. 조음이라기보다는 발음 경제성의 원리를 따른다. 자, 혀의 이동이나 입술 모양이 변화 없이 편하게 발음하려는 발음이 어떤 경제성의 원리를 대중들이 발음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혀의 이동이나 입술 모양이 변화 없이 편하게 발음하려는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를 따르다 보니까 자, 기억이 니은으로 변하거나 기억이 미음으로 변하지 않고 같은 조음 위치인 이응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자, 디귿이 이응이나 미음으로 변동되지 않고 같은 혀끝 소리인 니은으로 변동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비읍도 자, 비음 이응이나 비음 니은으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입술 소리인 미음으로 변동됨으로써 자, 혀의 이동이나 입술 모양의 변화 없이 편하게 좀 더 쉽게 발음하려는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를 따른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음 위치로 비음화가 일어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는 비음화뿐만 아니라 모든 음운 변동 현상이 적용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자, 설명을 하면 자, 이런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 방금 설명드렸죠? 이런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는 모든 음운 변동에 적용됩니다. 모든 음운 변동에 적용된다. 모든 음운 변동에 이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가 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들을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바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추가 설명 없이 진행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어떤 내용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혹시 없을까 또는 부족할까 싶어서 자, 천천히 설명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음운의 변동은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이런 현상. 방금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 설명드렸죠? 자, 음운 변동은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음운 변동의 이유는 발음의 편의성, 즉 발음의 경제성에 따른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발음의 편의성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이 발음의 경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음운의 변동은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일어나는 현상으로 음운 변동과 자, 그리고 발음, 표기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려면 음운 변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음운의 변동 탐구하기의 개괄적인 어떤 설명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리할 부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정리할 부분은 음운의 개념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설명 부분. 음운은 음소와 은소로 변별되고, 자, 음소는 우리가 쪼개어질 수 있는 음운, 즉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데, 이 쪼개어질 수 있는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자, 그리고 음운에는 운소라는 것이 있는데, 운소는 더 이상 쪼개어질 수 없는 음운을 말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운소 또는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자, 비분절 음운에는 말의 길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말이 높낮이가 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음운의 개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음운의 변동 원리. 자, 어떻게 음운 변동이 일어나느냐. 즉, 동일한 어떤 조음 위치로 이동함으로써 혀의 위치나 아니면 입술의 모양이 변화 없이 조금 더 편하게 발음하려는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를 따른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음 동화의 한 변동인, 즉 교체 현상의 한 종류인 비음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비음화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비음이 아닌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인 미음, 니은, 이응으로 변동되는 현상.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자,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동일한 조음 위치로 변동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히 선생님하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비음화 현상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데 배울 부분을 조금 읽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